우리 역사의 참모습을 탐구하는 일본 속의 신라사. 오늘도 한국과 일본의 역사문화 관계를 밝히는 데 매진해 오신 국제내교육대학원 대학교의 홍윤기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과 일본의 올바른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일본 열도 속에서 이제 고대부터 우리 한반도와 상당히 관련이 깊은 지역인 오사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교수님께서도 이제 모 방송에서도 이 오사카는 고대 백제인들이 개척한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라 신을 모셨다고 하는 이제 죽일 대사, 스미요시 대사라는 데인데 신라 신이면서도 특히 이제 이 신은 바다 신입니다. 해신이라고 해요. 바다에 자 귀신 신자 쓰는데 백제인의 터전에 어떻게 신라 해신이 올 수 있었느냐 하는 이제 예. 말씀이신데 결국은 백제로부터 개척된 오사카 땅이라고 하지만은 신라인들도 끈질기게 진출했던 것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네, 신라 바다시를 모신 스미요시 신사. 그러면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을 것 같은데요. 스미요시 이제 신대기, 스미요시 연대기라고도 합니다만, 스미요시 신대기라는 것이 이제 8세기 초엽에 나와요. 731년에 그러한 기록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신라 바다신, 예. 바다 위에 신라 바다신, 바다 속에 신라 바다신, 바다 밑에 신라 바다신 이런 삼신이 이제 신라에서 건너왔고, 이러한 것은 이제 훈하기 무라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신라인 가문이 있습니다. 훈하기 무라지 이게 이제 한자어로는 주목연이라고 쓰는데 말하자면 오사카 앞바다의 해무청장격이랄까 이제 이런 직책이에요. 훈하기 무라지라는 가문이 신라 사람들이고 신라 사람 가문이 이제 일본에 건너오는 선박을 관장하고 일본에서 선박 건조에도 종사를 했고 이제 이랬는데 일본 고대사를 보게 되면 신라인들이 건축술이 뛰어났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목재 건축술이 뛰어난 신라로부터 이제 선박 건조술 그리고 사찰 건축술 이런 것이 많이 이제 들어와서 많이 세웠다는 것은 이제 일본 고대 사학계에서도 인정해 왔습니다. 예. 네, 그래 이제 특히 이제 스미요시 대사의 이제 죽일 신대기라는 문서를 보더라도 이제 신라로부터 이제 건너온 신이 새 몸뚱이를 가진 바다신이다. 그리고 이 새 몸뚱이 가진 바다신은 태양신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사들이 이제 전해지고 그랬습니다. 예. 참 신라의 어떤 삼신 문제라든가 이제 훈하기 라는 이런 문제는 상당히 좀 흥미로운 이야기긴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가지고 신라사 실하기 대라와 관련된 이야기도 이 문서에 적혀 있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신라사 말하자면은 이 죽일 대사의 신라의 사찰로 이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사와 불사가 같이 존재하게 되는 거. 이제 신불스팝이라는 것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본 왕실에서 사찰에도
말하자면 그 불교의 신이 계시다 해서 이제 이 신불수팝이라는 그러한 그 천황가의 그러한 그 주장들이 나와 가지고 이제 일본의 그 고대 천신신도와 함께 이제 그 신라의 이제 그 불교사찰 신불사라고 해서 이제 불교사찰로 신라사라는 걸 세우게 되기도 했었지요. 고대 일본 왕실에서는 원래 그 처음에 섬긴 종교가 천신신앙인데 소위 신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신도는 물론 어디서 왔느냐 하면 이것도 따지고 보면요. 한민족의 이제 해신인 곰신을 신앙하는 그러한 한민족의 신도가 일본 왕실로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그게 이제 아베노 히보코라고 해서 천일창 왕자가 일본에 처음으로 그 천신신앙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본 와카사만에 있는 그 게히 신궁이라고 기비 신궁이죠. 게히 일본 말은 게히인데 기비 신궁에서는 이거 지금도 천일장 왕자를 제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만 이분이 태양신을 모시고 일본에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러한 그 천일창의 태양신과 또 신라로부터 건너온 그 불교 사찰. 근데 원래 불교 사찰은 그 이전에 백제로부터 건너가죠. 538년에 이제 그 추고 여왕이라고 스이코 천황 그 여성분의 시대에 이제 백제로부터 이제 불교가 들어가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 뒤에 다시 이제 신라로부터 또 불교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왕실에서 신도와 불교가 이제 그 서로 이질적인 종교여서 충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다시금 이제 그것이 8세기로 가게 되면 6세기 초에 이제 6세기 후반의 충돌이 8세기 초로 가게 되면 또 신불이 서로 수합한다고 해서 공존하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 아마 이 당시에 일본 천황가를 중심으로 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데까지는 깊이 연구한 학자들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시점엔 좀 더 이제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그러한 문제도 규명해 나가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그 불보살도 신으로 나타난다 이런 주장이 이제 일본 왕실에서 강력하게 대두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신궁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 신사에 이제 사찰이 선다는 것이죠. 예.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일본에서의 이제 신도와 불교를 이야기할 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6세기 말 그 요메이 용명천왕 때 이야기를 우리가 흔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도라는 개념 자체가 그때부터 우리가 기록에는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용명천왕이 이제 그 불법을 믿고 뭐 신도를 순경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이 신도와 불교라는 것은 서로 이제 다른 이질의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왜 우리는 이제 그 신라에서 들어온 신도를 믿고 있는데 왜 또 외래의 신을 이제 가져옵니까?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당시에 그 백제 불교가 일단 승리를 했고
네.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분리가 돼 있었는데 네. 이제 한 8세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네. 이게 다시 스팝이 이루어진다는 네. 형태가 이제 되는 거죠. 그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렵에 이 스미요시 신사의 이제 그 신궁사가 설립이 된 네. 것으로 이제 네,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고 계신 거죠. 그 이제 스미요시 대사의 신대기를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신라로부터 고견천왕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효겸인데 효겸천왕 2년에 본전불상으로서 이제 약사열애상과 그리고 이제 12지 신장 또한 사천왕상 이러한 걸 보내줬다고 합니다. 보내줬다. 그 발자취를 살펴보면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지자인 존자가 직접 사만 땅인 신라국에서 신라사의 불정존, 이제 부처님 모습입니다만 불정존을 우리 조정에 보내주었다. 우리 신라사 사찰에서 불정존을 본전의 대불로 삼고 잘 모시기 위하여 돌궤를 만들어서 이 신상 돌궤 안에다 신상을 넣어 신궁사의 내전의 지하에 있는 땅 속에 이제 깊이 묻었다. 석실에 묻었다. 이제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이 비불, 그래서 비불이 됐다고 하는 것인데 이 비불은 신라사의 것이 되었고 이 불상에 의해서 우리 사찰은 신라사라는 명칭을 사호로 쓰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스며시 신대기에 보면 이제 그러한 기록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좀 이것이 종교적으로 정리가 잘 예. 되었다고는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신라사를 세운 사람이라고 하면 치카고 대사, 자각 대사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치카고 대사는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나요? 지가쿠 대사에 관한 것은 역시 스미요시 신대기에 이제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서기 758년에 신궁사를 이제 예. 세우고 신라사라고 이 사호를 정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그 지가쿠 대사가 당나라로 유학을 가게 됐었는데 이분이 유학을 가는데 풍랑이 막 일구해서 상당히 위험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스미요시 신에게 도와주십사 하고 이제 기원을 했더니 풍랑을 먹게 해서 이분이 무사히 이제 그 당나라에 유학을 하고 돌아온 뒤에 이제 이분이 스미요시 신을 모시는 이제 그러한 그 신라사를 세우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죠. 예, 당시에 그 일본의 고승들이 그 당나라로 이제 유학을 하면서 참 그 신라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 선박 기술이 뭐 발달한 것도 있고 또 네. 뭐 교수님이 다른 글에서도 자꾸 말씀을 하셨지만은 뭐 당시에 그 엔인, 엔진 또 그다음에 뭐 미데라, 온조지 네. 전부 보면은 이제 갔다 오다가 풍랑을 만나고 네. 거의 같은 스토리로 이제 이루어진 것 그래서 같습니다. 대강 그 맥락이 그렇게 이어지죠. 예. 그 온조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 사찰의 이름부터가 이게 신라 사찰이다 하는 뜻이죠. 그 뜰온자를 일본서는 신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소라고 읽죠. 그래 온조지는 원성사, 신라성의 사찰이다. 왜냐하면 이 사찰에 이제 저쪽 그 온저지 그 후궁 쪽으로 이렇게
원저지 사찰의 후원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거기 신라 그 고승이 거기 좌상이 나무로 만든 이제 목조한 좌상을 모시고 있는데 물론 이 비불입니다. 그 공개는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사진으로 이제 알려지고 그랬었죠. 그래 이제 보면 일본의 그 불교와 고대 신라하고 관계가 그 연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하면 백제와 연관관계를 이제 많이 연구해오고 규명해 왔는데 신라 관계도 이제 연결시켜서 연구를 하면은 여러 가지 좋은 그 성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백제하고 신라하고 그 양립합니다만 이러한 것은 이제 일본 천황가의 이제 충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원신과 한신, 이제 손오카미, 가락가미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들 하고 있습니다만 한신은 백제신을 말하고 있고요. 손오카미는 신라신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왜 소의 신이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저는 역시 황소를 또 연상합니다. 우리 한국어로 이제 소란 소리가 아니냐? 우두산의 경우도 춘천에 있는 우두산도 소시머리라고 그래서 일본 그 서기에서도 소시머리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소의 머리라는 뜻이거든요. 소의 머리. 소란 말을 이제 신라와 연관시키고 있는 것은 역시 그 소시머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뭐 일본의 그 신사에 보면 소의 좌상들을 이제 세우는 그러한 그 신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토를 비롯해서 교토 각지를 비롯해서 이제 일본 전국 각지에 보면 그런데 이 소와 신라는 역시 그 스사노 오노미코도의 우주상 강림과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예. 근데 소를 중시하는 그러한 그 사상이랄까 그러한 그 맥락은 고대 농경사회에서는 소가 중대한 그 농경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존숭되지 않았느냐. 존숭까지는 몰라도 사랑받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그 관심이 가는 문제가 혹시 그 스미요시 신사가 이제 나중에 어떤 그 일제하라든가 아니면은 일본이 제국주의를 지향을 할 때 순환을 좀 당하지 않았을까요? 당했죠. 그 일본이 이제 이른바 명치유신 이후에 신라 사찰이다. 이런 걸 전부 이제 파괴시켰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무참하게도 곡괭이를 가지고 그냥 와서 말하자면 인부들을 수백 명씩 동원해서 이 마요미 스네다다 궁사님이 스미요시 사찰에 있던 그 신라사, 신궁사죠. 신라사도 이 사람들이 그냥 무참하게 그 곡괭이질해서 부셨다고 하는 걸 말씀하시면서 상당히 그 격노하시더라고요. 예. 그래 이제 그거 보면 일제는 한반도 침략에 앞서서 말하자면 한민족의 불교라든지 나아가서 이제 우리의 단군 신앙, 한민족의 천신 신앙 이러한 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걸 파괴시키느라고 아주 그냥 그야말로 광분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사실 뭐 메이지 시대에 이제 그 일본 불교라든가 신사에 남아 있는 뭐 한국 관련 모든 흔적을 지우기 하는 그렇습니다. 것은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요즘도 그 일본의 뭐 우익, 뭐 군국주의 잔재 때문에 상당히 여러 뉴스 네. 우리가 이제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려스러운 상황도 있고요. 네. 예, 뭐 그렇게 하는데
메이지 유신에서의 어떤 그 일본 만들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뭐 교수님 다른 데서도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패불 회석이라든가 네. 뭐 신도 국교화 정책 뭐 네. 이런 것들이 네. 중요하게 작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것은 특히 말이죠. 일본의 이제 이와쿠라 도모미라고 하는 일본의 우대신을 했던 아주 큰 정치가가 있었죠. 이 사람이 일본의 젊은이들 100여 명을 이제 유럽에 유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100여 명의 일본의 젊은이들이 남녀, 여성들도 좀 어느 정도 있었는데 보내가지고 특히 영국에서 공부를 시켰죠. 1년, 그 사람들이 1년 8개월 정도 이제 머물면서 대영 제국의 이제 제국주의라든지 이제 독일 비스마르크 천할제상 비스마르크의 이제 독재 정치라든지 철권 정치 그러한 것들을 이제 연구시켰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앞장선 것이 이제 이등박문이었죠. 그 이등박문이는 그래 돌아와서 이와쿠라 도모미 밑에서 이제 대일본 제국 헌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역시 그것이 이제 일본의 명치유신 이래에 가장 뭐랄까요 극렬한 그러한 정치 이데올로기 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 총독부는 한민족의 종교, 특히 불교 배척에 아주 극렬하게 나섰고, 그러니까 더구나 일본 국내에 있는 뭐 신라사라는 그러한 사찰들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부 폐불회석되고 말았던 것이죠. 예. 사실 그때 보면 이 신도 국교화 정책을 만드는데도 상당히 중요하게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또 이 사상적인 어떤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이 종교의 중요성을 항상 이제 강조했던 게 조금 이 메이지 시대의 어떤 그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인물로 아마 등장을 조금 하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이 사람이 거의 앞장서서 했죠. 근데 왜 이 메이지 시대에는 불교와 신도가 있을 때 신도를 중심으로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뭐 천황을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천황 중심의 어떤 만세일계 사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려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교수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듯이 사실 신도라는 것은 그 일본 고유의 어떤 뭐 종교라기보다는 이게 한민족의 그 어떤 종교적인 네. 문화가 지금 들어가 있단 그렇죠. 말입니다. 삼신사상이 결국 일본 열도에 건너가서 일본에게 퍼진 것이죠. 그게 원래 약 이제 1800년을 전후한 시대에 일본으로 이제 건너간 한민족들이 많이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한반도로부터 이제 소위 BC 이제 뭐 2세기를 전후한 시기랄까요? 이런 시기에 그때 우리 한민족의 단군 신앙, 삼신 신앙도 역시 그분들이 다 가지고 왔던 게 퍼졌던 것이고 뒷날 그것이 이제 일본 고대사에도 나옵니다만 일본의 이제 천신신앙으로 이제 일본 천황가가 그걸 계승하는데 이러한 역사 기사도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구매군이다계 교수가 신도는 제천의 고속에서 쓰고 있는 특징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본의 왕실 사당이죠. 이세신궁에서 모시는 신은 천조대신이 아니다. 단호하게 그렇게 천조대신이 아니다. 그럼 뭐냐? 이세신궁에 모시는 신은
고구려의 동맹의 신, 예의 무천의 신, 이러한 고조선의 신들이다. 말하자면 한민족의 단군 신앙의 그 뿌리를 이 969년 딱해 교수가 밝혔었습니다. 아마 신도의 뿌리 자체가 이제 한민족의 오랜 그 삼신상제, 천신 신앙의 하나의 그 모작이랄까 뭐 그렇게 예. 이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문화라는 것은 뭐 사실 이동을 네. 전제로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참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하나의 그 신도 신앙이 이게 이 불교와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 갈등 관계, 그 다음에 다시 스팝되는 관계를 거치다가 메이지 시대 때 들어서면서 다시 또 이제 신도와 불교가 이제 나뉘는 네. 예, 그런 격을 네. 이제 겪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겪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이 신도를 당시에 종교에서 또 이제 분리시켜야 되니까 신사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이제 그 포고령을 내리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신도를 통해 가지고 즉 천황 중심의 신도를 통해서 일본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창출해가는 그 과정으로 이제 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이데올로기가 그 당시에 이등방문에 의해서 예, 예. 일본 신도를 바탕으로 형성이 되죠. 예, 뭐 이렇게 네. 그 백제인들이 개척한 이제 오사카라는 지역에 네. 교수님께서는 이제 신라인들도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백제 이야기가 너무 많이 지배하고 있고 또 백제라는 그 지명들이 일본 오사카에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신라라는 말은 어느 사이가 들어가고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고대 청의 11세기경의 고대 지도를 보면은 지금의 이제 그 요도가와라는 강물이 있는 곳에 한쪽은 백제인의 터전, 백제 구다라 주였고 그 스테이트란 뜻이 되겠죠. 구다라 주, 일본말은 구다라스라고 합니다만 그 옆으로는 신라주, 시라기스 이렇게 양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사실은 그 신라인의 터전이 굉장히 컸고 지금 뭐 오사카 시청이 있는 그 지역에는 바로 그 지역이 바로 고대 그 신라인들의 터전입니다. 그 오사카 시청 앞에 있는 그 큰 다리도 거기에 이제 와다나베 하시라고 하는 그러한 다리가 있습니다. 이 와다나베 하시라는 그 다리의 옛날 명칭은 시라기 하시, 신라다리라고 이제 했던 것이죠. 신라다리라고 했다는 것이 이제 그 고대 문헌에서 제가 찾아서 살필 수 있었습니다만 그러고 보면 여하간 고대에는 한민족이 백제뿐 아니라 신라도 일본 땅에 굉장히 크게 넓게 많이 진출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 역사적으로는 살필 수 있습니다. 이제 백제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 이제 구다라스, 네, 그 다음에 신라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을 이제 그 시라기스. 네, 시라기스. 그 백제주가 지금의 이제 난바 예. 이제 그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시라기주가 하남바 또 네, 이제 그 보시고 계신 네.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께서는 답사도 많이 네. 다니셨다면서요. 쭉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역시 그 신라인과 백제인들은 그 당시에 이제 공동으로 살지 않고 서로가 따로따로 지역을 형성하고 살았다는 것은 한반도에 있어서 역시 우리의 삼국시대 이래 마찬가지로 서로가 그 뭐랄까 병립한다고 할까요? 대립한다고 할까요? 그러한 자취를 이제 살필 수가 있고 이제 그 지역에 지금도 보면요. 신라의 그 유적지 비슷한 그 신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인들의 진출도 상당히 컸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예. 네.
그 백제인들이 거주했던 것하고 유사하게 이제 신라인들이 거주했던 지역도 상당히 이제 뭐 큰 지역을 이제 그 차지했던 것으로 이제 그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거주했던 신라인들이 이제 그 특히 그 시라기스 네. 강제 이주 당하는 사건이 생겼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요. 그 풍신수길이 소위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이 사람이 그 오사카 성을 쌓으면서 신라인이나 백제인들을 모두 그냥 그 지역에서 내몰아 쫓았습니다. 그 산지사방을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기스가와라는 쪽으로 이제 몰려간 신라인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 남바 쪽으로 이제 몰려간 이제 백제인들 산지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결국은 오사카 성을 쌓으면서 조선 침략을 위해서 아마 그런 큰 그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예. 네. 예, 도요토미 히데요시 결국은 그 일본의 이제 그 전국을 통일해서 그 통일의 하나의 그 기지로 오사카 지역을 택했고 그 오사카 성을 이제 그 쌓기 시작을 했고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한국 정벌에까지 이제 그 나선 인물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어차피 이런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결국 강제 이주를 단행을 하면서 당시 살았던 뭐 신라인들은 상당히 그 고통을 많이 그렇습니다. 당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이 강제 이주를 당할 때 아무래도 그쪽 지역에 있던 뭐 신사라든가 뭐 관련된 이런 것들도 이제 옮겼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쪽에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도 살필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아까루 히메라는 그 신라 그 여신의 사당이 지금 그 오사카 그 남쪽으로 이제 오사카역 남쪽으로 가면 그러한 고장이 나오는데 그러한 터전도 사실은 그 쫓겨난 신라인들이 모시던 그 신라 여신의 신사죠. 우리나라 그 일본의 고사기라고 하는 그 역사책을 보게 되면은 거기 이제 그 천일창이라는 신라 왕자가 우리 신라 땅에 있었는데 이 천일창 왕자는 아까루 히메라는 그 자기 마누라가 만들어주는 이제 밥을 먹으면서 투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루 히메라는 그 여인도 원래는 그게 신화에서 나오는데 그 여성을 제사 지낸 터전이 지금 있습니다. 그게 이제 히메코소 신사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신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메코소 신사의 유래는 결국은 고대의 그 한민족의 일본 도래사하고도 또 연관이 굉장히 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살피게 됩니다. 이 밖에도 그 강제 이주당한 신사가 또 다른 신사들이 있습니까? 그 시라기 신사도 백목이라고 쓰여 있는 시라기 신사도 이곳에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그 신라의 그 명칭들은 이제 일본에서 한자어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이두식으로 말한다면 이제 일본의 망이오 가나라고 하는 그 글자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백목, 흰백자 나무 목자 씁니다. 백목신사라고 하는 것이 역시 하나 또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터전은 있습니다. 오사카 남쪽에 지금은 오사카 남쪽에 그 옮겨져 있고 기스가와라고 하는 그 목진천이라고 할까요? 목진강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곳 쪽에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 밖에는 그렇게 드러나는 지역은 나타나는 유적은 살필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신라인들이 결국은 거주지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신사까지도 다 강제 이주 당했어요. 당한 예. 그런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혹시 또 뭐 신라와 관련된 그 오사카에 남아 있는 흔적, 와다나베 시라든가 이쪽에 그 시라기 미사키라든가 요런 시라기 하시라든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그 흔적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흔적들은 그런 명칭이 없어졌죠. 전부 다 없어졌어요. 네, 아미다 이케라는 연못 지역도 있고, 그쪽에 이제 그 시라기 뭐 성이라든지 뭐 이런 명칭을 가진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런 지금은 그러한 것이 전부 없어지고 명칭이 없어지고 또 도시가 개발돼 가지고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제 이 신라토전이라는 것도 그 문헌상으로는 남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야만의 노리타로라는 교수가 쓴 난파 왕조, 나니와 왕조라는 그러한 그 저수를 보면은 거기 나오는 한 대목인데 난파진이죠. 나니마스 부근의 해변은 아스미강이라고 부르던 곳이고 그곳에 이어지는 북쪽에는 언제부터인지 나라 땅 도다이지의 장원인 시라기 에쇼가 있었던 터전이다. 여하간에 이 신라인들의 터전으로서 지금 사실은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은 이제 그 오사카 남쪽에 있는 아카루히메를 모신 신사. 지금도 그 오사카 역구 남쪽에 있습니다. 아카루히메 신사라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역시 그 한민족의 이주사를 이제 살필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이 아니냐. 신라 여신 아카루히메를 제사 모신다고 하는 곳이고, 물론 여기도 이제 궁사나 이러한 분들도 안 계십니다. 여기도 역시 그냥 돌이 솥대겠죠. 돌이만 하나 서 있고 조그마한 그 신전 비슷한 게 이제 있을 뿐입니다. 예. 히메고소 신사 그리고 이제 비록 현재는 초라하지만은 시라기 신사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교수님 말씀이 아까 오사카 시청 주변에 이제 옛날에는 이제 네. 그 시라기 다리가 신라 다리가 있었던. 네, 와타나베 예, 아시라는 예. 이름으로. 그 이제 흔적도 없이 이제 뭐 다 이름을 바꿔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그 와타나베 아시라는 게 이제 예. 오사카 시청의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예. 그 요도가와가 거기 흘러오고 있는데 지금은 뭐 거대한 그 철교가 아주 예. 하나 있습니다만은 신라라는 그 흔적은 물론 없습니다. 없고. 예. 고대 이제 문헌으로서 이제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 이쪽 지역들이 이제 일본의 그 신라인대 터전으로서는 큰 터전으로서는 마지막 터전이었다, 지역이었다 이렇게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 아카루히메 신사 터전에 가보면 조그마한 그 팻말이 있는데 거기 쓰여져 있는 것을 보면은 아카루히메는 그 신라인 터전, 옛날 신라인 터전에서 배짜기를 장려했다고 그래요. 이제 배짜기를 장려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제가 그때 연관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연호랑과 세오녀가 이제 연호랑이 일본에 건너와서 이제 왕이 되고 세오녀가 또 뒤따라 건너와서 왕비가 되었다. 그때 이제 세오녀는 이제 배를 짰는데 아름다운 그 비단을 짰다고 하는데 신라의 왕실에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연호랑과 세오녀에게 귀국해라 하니까 아니 됩니다. 우리는 천신의 뜻에 따라 일본 땅에 건너와서 왕이 되고 왕비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왕비가 짠 비단 조각을 하나
드리지요. 그래서 신라 사신이 비단 조각을 하나 들고 와서 신라에 돌아와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제사를 지냈다고 그래요. 그러한 그 발자취들이 이제 엮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그 발자취를 보면은 역시 고대 그 한반도 신라인 백제인들의 일본 진출사를 이제 아주 뚜렷이 엿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 다른 지역도 아닌 이 지역에 이 신라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그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모여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 그 오사카 시립대학의 나오키 고지로 교수가 오사카의 신라주의 남북 와타나베 무라라는 이런 저서를 낸 일이 있어요. 지난 1972년에 1년에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오사카 요도가와 강의 나카노시마는 시라기스 지역이었다. 이곳에 요도가와 지리를 감고 도는 물줄기를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각기 와타나베 무라라는 마을이 있었다. 이 신라강, 신라해라고 하는데, 신라강가에 살던 사람들은 아까르 히메를 뒤쫓아 왔으나 상륙하지 못한 천일창 무리의 일부가 오미 쪽으로 가던 중, 오미라는 곳은 이제 일본의 교토 동북쪽의 오츠라는 곳입니다만, 그 오미로 가는 도중에 이곳에 남아서 신라 마을을 이룬 후손들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사람들이 일본의 그 이 와타나베 무라를 만들었죠. 요도강의 와타나베 무라라는 신라 마을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러한 그 연구가 발표된 일이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네. 이제 그 오사카 지역에 이제 신라인들이 모여 살게 된 게 결국은 신라 왕자 천일창 아미히보코와 그 부인 아까로 히메와 이제 그 관련성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네요. 그죠? 네. 예,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흔적을 찾아가지고 답사를 참 오래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흔적을 찾아다니셨으면 이제 신사들도 이제 많이 갔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 히메지마 신사도 이제 들리셨죠? 네, 뭐 히메지마 신사는 오사카역에서 뭐 남쪽으로 한 4정거장 정도밖에 안 되는 가까운 곳이에요. 예. 그 이제 거기 그 전설이 상당히 재미있기 때문에 여러 번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그 원래 이 터전의 궁사, 예. 그 궁사로 계셨던 분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 궁사님은 말하자면 신라인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그 궁사님이 스게 요시다카, 예. 스게 요시다카라는 분인데 이게 벌써 그 당시 90대 노인이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제가 이제 전하는 대로 이제 그 메모를 했던 것이 있는데 보면 저희 그 신라인들은 1500년도 더 된 오랜 신라 신관의 후손입니다. 저희 손조는 고대 일본에서 받들던 최고의 신라 신관 벼슬을 하시던 스게 구니츠쿠리 궁사이십니다. 저희 성씨 스게라는 것은 이제 도시란 고을도자죠. 도시란 도자하고 이제 아래 하자 도하라고 쓰는데 이걸 이제 스게라는 그 가문의 성씨로 이분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 스게 가문은 천일장 왕대께서 신라 땅 포항 영일 만에 신성한 가장 도끼야에서 이것으로 건너오셨다는 데서부터 계승된 오랜 성씨입니다. 도끼야라는 곳이 사실 포항 쪽에도 있습니다. 뭐 가보셨겠습니다만 저도 여러 번 답사를 해봤어요. 포항에 그 도끼야라는 터전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정확하게 어느 땅이 나오진 않지만은 그 지역을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의 그 기록을 보면 도끼야라는 터전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요.
이 도끼야라는 이 지명이 일본 저 나라 땅에 가면 나라 땅 그 도끼야 지방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가면 그 언덕 지방에 도끼야뿐이 아니라 신라 명칭을 가진 그런 지명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대 한민족이 일본으로 건너와서 많은 개척을 했고 그랬던 것을 살필 수가 있고 백제인들뿐 아니라 신라인들도 많이 건너와서 활동했다. 그런 것을 살피게 됐는데 우리의 그 말하자면 한민족의 삼신신앙 이러한 것을 받드는 이러한 그 한민족의 그 삼신 제사라든지 말하자면 소도 제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함께 역시 건너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뭐 소위 그 도리라고 하는 신사마다 보면 그 T자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겹T자 되겠고 합니다만 그러한 것도 조고 도리 세조자에 있을 것잘 쓰는데 새가 있었다. 새가 있다는 뜻은 뭘까요? 저는 그 새를 다른 새로 보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한민족의 천신신앙의 새, 민족의 새지요. 삼조고가 바로 일본 그 도리라고 하는 소떼의 조고라고 하는 것의 그 새가 아닌가. 예. 네. 히메지마 신사의 궁사 쓰게 네. 주거리 쓰게 네, 쓰게. 이제 도하 네.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 연호랑 세우녀가 이제 주었던 그 비단 옷을 갖고 우리가 와가지고 그 천재를 올려가지고 이제 태양이 다시 뜨게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 보물을 이제 그 저장했던 귀비고가 있던 자리 그 도기야하고 연결시켜주고 계시는데 참 네. 그 흥미로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앞에서도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오사카성을 쌓기 위해 가지고 신라인들을 강제 이주시켰다는 네. 그런 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신라인들의 정신적인 지주라고 생각됐던 이 히메지마 신사가 그 뭐 그래도 이제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뭐 쇠락한 모습일 거고 뭐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흔적 지우기가 지금도 뭐 계속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 예, 그렇습니다. 그 히메지마 신사에는 또 그 유래를 적어놓은 조그만 판이 나무판이 뭐 있습니다.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결국은 이제 아까로 히메가 건너와서 이 배짜기를 장려했다는 게 그 기록에 써 있습니다. 그 이제 그 고장 여성들이 그래서 배짜기를 잘하게 됐다. 예, 히메지마의 히메, 그 아까로 히메를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교수님 앞에서도 이제 몇 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뭐 일본 원주민들이 뭐 상당히 조금 무기한 형태로 삶을 영위했었다. 여기에 이제 그 문화라는 이제 덫을 이제 씌우는 건데 아까로 히메가 이게 옷을 만드는 그 기술이 뭐 뛰어나서 결국은 당시 그러한 그 일본 원주민들에게 옷을 뭐 제공한 것으로 이제 그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일본 선주민들에게 말하자면 이건 나쁜 뜻은 아니고 일본 고대 사회는 미개인들의 터전이어서 뭐 옷을 배틀 기술이 없었죠. 여기에는 이제 그 일본 그 학자들의 연구도 많이 나옵니다만 이미 5세기경에 백제 배틀의 기구가 나온 것이 이제 그 히라카타라는데 오사카시 동쪽에 있는 히라카타시의 그 고대 유적지에서 배틀의 나무 부품이 나온 게 있어요. 5세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백제인들에 의해서 이제 배 짜는 기술이 건너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찰하게 되고 또 신라인들도 역시 배틀 기술을 아카루 유메가
퍼뜨렸다는 그러한 것이 나옴으로써 백제, 신라 양쪽에 우리 한민족의 일본 도래사는 역시 옷을 해 입히는 그러한 역할도 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뭐 고대사에서는 또 물론 또 배짜는 기술이 이제 뭐 일본 나라 땅으로 전수된 그 기록들도 나옵니다만, 여하간 한민족의 선진 문화사는 일본 고대사에서 뚜렷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예, 아무래도 이제 뭐 신라는 우리가 이제 과거 기록에서 보듯이 뭐 길쌈놀이가 뭐 아주 유행을 했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가위 추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배 네. 이게 결국은 이제 옷을 짜는 그런 네. 기술이 어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그 강했던 그런 네. 지역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기술이 이제 일본 열도로 이제 전해졌다. 예. 해서 이제 일본의 어떤 원주민들에게 이제 상당히 문화적인 혜택을 뭐 입도록 했다. 이런 직조 기술은 또 이제 일본 왕실에서 전해지는 그 한신가, 그 가라카미에 대한 노래에도 보면 미시마 무명 어깨에다 걸치고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다 연결이 된다고 보십니까? 물론이죠. 여기 말하자면 일본 왕실에서는 해마다 그 11월 23일인가요? 그 일본 천황이 그 왕비하고 함께 이제 신가전이라는 신전에 들어가서 천신 제사를 올립니다. 핵곡식이 낳은 핵곡식을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외운다고 그래요. 그래 이제 그 미시마 무명, 우리말로 번역하면 미시마 무명 어깨에 걸치고 네. 나 한신은 한을 모셔오너라, 한을 모셔오너라. 야이라 때라고 해서 파렵바늘랑 손에다 쥐어잡고 나 한신도 한을 모셔오너라, 한을 모셔오너라. 그런데 일본 천황가의 충문에 그것도 한신이죠. 우리 한국의 한자, 나라 한자, 한신, 가락가미. 한신 충문에 오개 아침에 오개, 이게 우리말로 이렇게 읽히는 겁니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 참 우리 민족의 일본 왕실도 역시 백제와 연관되었다는 것은 이거 부정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문화를 이제 그 전해줬네요, 그죠? 어떻게 그렇습니다. 본다면은 뭐 요즘 이야기대로 하면은 뭐 최초의 한류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볼 그렇습니다. 수가 아주 있을 좋은 것 말씀이에요. 같습니다. 예. 한류가 현대 한류가 아니고, 물론 현대 한류도 한류입니다만 이미 고대의 한류는, 한민족의 한류가 이미 일본 미개인의 문화의 선진 한민족의 문화를 이루어 주었다. 그 한류다. 예. 그래 이제 백제인들이 많이 진짜다고 해서 이제 뭐 백제류다고 하는 말도 예. 좀 쓸 수 있지 않겠느냐. 백제류. 그런가 하면 또 신라류라는 말도 또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예. 뭐 오늘 또 이제 그 직조 기술 뭐 배틀까지도 이제 그 전해줬다는 것은 당시 그 일본인들에게 상당한 그 선진 문화를 이제 그 전해준 것으로 이제 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일본 학자들도요. 그 사실 시인하는 학자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신라 천일장 왕자가 일본의 저 서해안 쪽으로 이제 상륙해 와가지고 게이신궁이라는 신궁의 그 주신이 됩니다. 주신으로 지금도 게이신궁이라는 것을 이제 그 모시고 있는 천일장을 모시고 있습니다. 아마노 히보코라고 해서. 근데 그때 이분이 올 때 벼농사 문화만 가져온 것이 아니고 대장간 문화를 가져왔다고 그래요. 배틀 문화, 대장간 문화를 가져왔다. 그러한 것이 이제 또 옛 기록으로 이제 전해지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자꾸 어떤 설립되어 있는 그 건물, 뭐 신전이라든가 배전이라든가 이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원래 이 신사에는 이 맞절이라는 게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서 이 아까 이제 오사카의 그 텐진 마츠리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 신은 이 천신은 어디에선가 온다라는 생각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마쓰리를요. 저는 그 우리말에 마즈리, 예. 마즈리라고 해서 왔지 않나 생각해요. 그 일본 학자 한 사람도 마쓰리라는 말은 한국어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 분이 한 분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예. 그 역시 마즈리, 신을 마즈리, 마쓰리. 그래서 마쓰리가 되지 않았겠느냐. 예. 물론 이것은 이제 단언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역시 신을 맞이한다는 거. 그 우리의 삼신 천신 신앙을 맞이해서 제사 축제를 일본 사람들이 지낸 것을 그 흔적은 뚜렷이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 예.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저도 이 신을 맞이한다는 네. 것, 신사라는 게 네. 고정된 것이 아니고 네. 신을 맞이하고 네. 거기에 대해 감사드리고 네. 다시 신을 보내드리는 것.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도 이제 이 와쇼라는 말을 그렇죠. 했었습니다. 와쇼. 항상 이제 네. 어디서 온다는 것. 그렇죠. 왔어요 이제. 네. 그 어디서라는 게 어디서 오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아마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어떤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이 방송을 이제 일본에서 들으면 관심 갖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일본의 그저 교토의 한 신사에 궁사실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네. 이제 그 사람들의 허락을 받아야 들어가는데 거기 궁사실 그 벽면에 말이죠. 옛날 글이 써붙여 있는 것을 제가 예전에 보고 카메라 셔터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 이제 거긴 뭐가 돼 있냐면요. 일본의 신사의 신도는 신라로부터 왔다는 그것이 기록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 이제 역시 우리가 앞으로 이 한민족의 일본 도래사는 정말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 국민들이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본에 얼마나 많이 옵니까? 해외 제일 많이 가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게 뭐 통계로 요새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그런데 그냥 그냥 관광 구경이나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은 이런 흔적들, 교통이 좋지 않습니까? 이런 도시는 오사카라든지 이러한 지역들은 좀 잠깐이라도 좀 둘러보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요망된다고 봅니다. 네. 백제 문화로만 우리가 정리했던 그 일본의 그 문화, 그 속에는 백제뿐만이 아니고 신라인의 숨결도 깃들어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천일창 왕자와 그 아내 아까로 히메를 모신 그 히메지마 신사, 그리고 그 일본 열도의 다양한 문화를 그 전달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일본의 그 한반도의 선진 문화를 전달해준 그러한 그 사람들을 수호신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하나의 그 보온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일본을 대표하는 그 사케가 신라와 관련됐다는 그런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